안녕하세요, 건마입니다. 둔촌주공 줍줍 4만여 명 몰려 최고 경쟁률 655대1. 자, 길고 길었던 둔촌주공 분양 결과가 떴습니다. 3월 8일 단 하루 진행된 둔촌주공,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결과 전용 2구에서 두 가구 모집에 1311명 지원해서 655대1 찍었고요. 전용 3구는 638가구 모집에 12,831명 지원해서 20.11대1. 전용 4구는 분양가가 8억대라 너무 비싸다고 여기는 진짜 미분양 확정이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259가구 모집에 27,398명이 몰려 105.78대1 나왔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엄청나게 몰리며 최종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가격에 그 좁은 평수를 왜 분양받냐, 분양받으면 미친 거라고 현실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로 전에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1순위 청약에 19,478명 몰려서 평균 경쟁률 198.75대1 찍었죠. 그 전에도 고분양가라고 미분양 넘쳐날 거라고 난리치던 장이자이 레디언트 완판됐죠. 이제 그만 인정 좀 해. 끝났잖아.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인정하지 않고 빡빡 우기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솔직히 둔촌주거급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분양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우선순위를 줬었기 때문에 미계약분이 나왔던 거였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여기 아파트 새로 지을 건데 이 가격에 사실 뿐 하고 모집했으면 진작에 다 팔리고 없었을 분양가였던 거예요. 깔끔하게 딱 본인이 틀렸던 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제대로 시장 분위기 파악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생각을 해야지, 멍청한 호구들이 분양을 받아줘서 집값이 안 내려가네 만에 우기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거짓골을 못 면할 겁니다. 이게 다 본인이 분양을 받을 입장이니까 오로지 본인들 입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사람들 돈으로 집 짓는 거지들이고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현실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 둔촌주공 무자격 줍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 없이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팔면 새로 지을 아파트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제대로 바라보면 사실 분양받는 사람들이 실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혜택이 크니까 서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나마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점수 만들어서 줄 세우는 거잖아요. 왜 분양 자격을 만들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새 집 짓고 살고 싶어서 돈 될 사람들은 많지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거든요. 그 적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들어오는 분양자들 덕분에 새 집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분양시장에 다시 불 붙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상승하나요? 그것도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매매 가격이 크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된 시장 분위기는 단번에 쉽게 바뀌기가 좀 어려워요. 담배값이 2,500원에서 5,000원 됐을 때 사람들이 담배 가격 너무 비싸졌다고 이제 담배 한 대 달라고 하면 한 대 쳐도 무방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느덧 지금 담배 가격에 다들 적응한 것처럼 주식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죠. 예전에 비해 급격하게 비싸지면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려던 사람들은 못 사게 되고요. 이제 충분히 먹었다면서 파는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그 가격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리로 집값도 예전 가격에 비해 가격이 급격하게 비싸지면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던 가격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근 거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초급매 가격에 일부 물량들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락할 거란 기대감이 막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쯤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가격대인지 적응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도 되는 대출금리라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으면 사람들이 슬슬 대출금리에도 적응이 돼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든요. 예전에 금리 더 높았을 때도 사람들은 대출 받아 집을 샀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더 이상 급격하게 오를 것 같진 않더라도 계속 높아지고는 있는 상황이라 대출 이자에도 적응할 시간이 없었죠. 대출 금리에 적응도 아직 안 됐어. 그렇다고 예전처럼 초저금리라 돈 빌리기 쉬운 상황도 아니야. 그래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당분간 집값이 최근 몇 년처럼 막 미친듯이 폭등하는 시장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집값이 계속 폭등할 때는 너무 오르기만 해서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의 심리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할 저항선이 생기게 되고 다른 시장 분위기들까지 겹치게 되면 집값이 하락
하락하는 시기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남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확고한 판단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